세포는 누르면 터지지 않고 또 잡아당기면 찢어지지 않게 버팁니다. 세포 내부에 탄력적인 망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 골격이라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30년 전에는 이들은 구조물질이라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파면 팔수록 중요성이 드러나 지금까지 세포생물학의 주요 관심 분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진핵 생명의 살아있음의 지표는 세포 골격과 내막계의 역동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핵 세포가 진화할 때 만배나 넓어지는 공간을 많은 부분 세포 골격으로 채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포 골격의 구조와 기능을 살피면서 그 투자가 왜 필요했는지를 알아봅니다. 세포 골격은 지지체로서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힘 생성 구조물로서 세포의 내용물 순환과 운동에 관여합니다. 이들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엮이고 풀리는 구조로서 세포 내부에서 미는 힘, 즉 압축에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모터 단백질들이 세포 골격과 협연합니다. 이들은 세포 골격을 당기거나 풀면서 장력을 만들어내며 세포를 꿈틀거리게 합니다. 모터들은 또한 내부 물질을 실어 나릅니다.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에 비해 500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세포 골격을 유지하고 모터를 작동하는 데에 들어갑니다. 생명의 살아있음은 세포 골격과 모터의 활동입니다. 세포 골격 단백질에는 7나노미터 굵기의 가는 실, 미세섬유, 8 내지는 12나노미터의 중간 굵기의 섬유, 그리고 25나노미터의 관 형태의 미세소관이 있습니다. 각기 그림에서 초록 형광으로 보여지는데 세포 전체에 독특한 형태로 퍼져 있습니다. 다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거죠. 미세섬유는 세포를 장력에 견디게 하며 또 세포의 모양 변화와 세포 내 물질 이동에 관여합니다. 중간 섬유는 세포를 센 장력에 견디게 합니다. 세포를 좀 더 질기게 만드는 거죠. 이들은 핵과 여러 소기관을 고정시킵니다. 미세소관은 세포의 지지대 역할을 하며 압력에 견디게 합니다. 세포의 힘찬 운동과 세포 내 소기관 이동에 관여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세섬유는 액틴 섬유라고도 합니다. 세포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인 액틴으로 구성된 폴리머입니다. 이들은 만화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쪽 방향으로 합성됩니다. 따라서 선형 액틴 필라멘트는 방향성을 가지고 플러스 엔드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이나믹한 액틴의 합성과 분해가 힘 생성의 원천입니다. 나가는 쪽, 플러스 엔드에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을 밀어내는 힘이 가해지는 거죠. 한 선형 섬유의 옆에서 새로운 섬유가 가지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형성되는 3차원 네트워크 구조는 세포막 안쪽 전반에 걸쳐 액틴 코텍스를 형성합니다. 바로 이 액틴 코텍스가 겔 상태로 있으며 세포에 탄성을 부여합니다. 세포 안쪽 한편에서는 이러한 액틴 구조물이 풀리면서 걸쭉한 용액 즉 졸 상태로 됩니다. 졸은 유동성을 가지며 이들이 한쪽으로 흐르게 되면 세포는 정지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메바에서 볼 수 있는 슈도포디움 위족입니다. 액틴 폴리머의 겔 졸 전환은 특히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식물 세포 내부 물질 유동에 중요합니다. 이를 세포질 유동이라 합니다. 액틴과 협연하는 다양한 모터 단백질 마이오신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마이오신 2를 보여주는데 머리 부분은 모터 도메인으로 ATP에 의해 머리를 들었다가 젖힙니다. 꼬리 도메인은 두 분자끼리 서로 꼬이고 이들이 모여 번들 마이오 필라멘트를 이룹니다. 마이오신 번들은 일사불란하게 머리를 들어 액틴 필라멘트를 당긴 후에 제자리로 돌아가길 반복합니다. 근육 운동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 필라멘트 사이의 협연입니다. 근육 이외의 세포에서는 모터 마이오신은 작은 소포나 단백질들을 운반하기도 하며 액틴 필라멘트를 세포막에 연결시켜 묶어놓기도 합니다. 또 마이오신은 액틴 필라멘트와 함께 수축관을 형성하여 세포질을 분할합니다. 미세소관은 모든 진핵세포에서 발견되며 알파, 베타 두 튜블린 이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세소관 역시 방향성을 가지는데 플러스 엔드로 표시되는 쪽은 합성과 분해가 마이너스 엔드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기 만화 동영상은 플러스 엔드 쪽 합성을 보여줍니다. 진핵세포에서 미세소관의 특이한 9+2 배열은 선모나 편모에 빠르고 힘찬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기저체 3둥이 9개 배열에서 뻗어나온 운동 부속지는 안정적인 심지로 아무리 오래 쓰더라도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채찍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나 좋은 구조이기에 초기 진핵 생명에서부터 우리의 기관지 선모에 이르기까지 20억 년이나 변치 않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세소관은 물질 수송 트랙 역할을 합니다. 여기 모터 단백질은 그에게 부담스러워 보이는 짐을 지고 미세소관을 따라 목적지로 걸어갑니다. 모터 단백질 불쌍해 보입니다. 미세소관을 따라 플러스 엔드로 향하는 모터는 키네신이며 마이너스 엔드로 향하는 모터는 다이네인입니다. 세포 내 물질 수송은 그냥 랜덤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물고기 상피세포에 있는 멜라닌 색소 알갱이가 미세소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물고기는 포식자가 접근할 때 피부 색깔을 옅게 바꿈으로써 포식자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이 영상에서 주목할 부분 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원안을 보면 미세소관이 뻗어나가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초파리 수정란 초기 발생 과정에서 수십 개의 핵이 이분법으로 일사불란하게 분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에서 밝게 보여지는 것은 미세소관 방추사와 극체 영역입니다. 염색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염색체는 미세소관 방추사에 연결된 후에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동영상에서 그 순간적인 과정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염색체가 이동할 때 방추사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염색체는 키네토코어에 있는 모터에 실려 방추사를 따라 능동적으로 이동합니다. 정리하면 세포 골격, 단백질 둘 다 체세포 분열에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거죠. 미세소관은 염색체 분리에, 액틴 섬유는 세포질 분리에 관여합니다. 중간 섬유는 미세섬유나 미세소관과는 다르게 방향성이 없는 폴리머입니다. 단위체에는 케라틴, 바이멘틴, 데스민 등이 있는데 이들은 진화적으로 유사한 단백질 계열에 속합니다. 대체로 단량체가 꼬여 이량체를, 이들이 사량체가 말려 통을 형성하고 통이 길게 연결되어 분해하기 힘든 필라멘트를 이룹니다. 중간 섬유는 영구적인 세포 지지물로 세포가 죽더라도 오래 남습니다. 모든 진핵세포에 있는 미세소관이나 미세섬유와는 다르게 이들은 일부 동물에서만 발견됩니다. 세포에 강한 장력을 주며 소기관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킵니다. 중간 섬유 라민은 핵막 안쪽에서 층을 형성해 염색체를 붙잡아두고 핵공폭합체를 핵막 틈 사이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게 합니다. 신경세포의 기다란 엑소는 중간 섬유 뉴로필라멘트에 의해 강화됩니다. 세포 골격과 내막계는 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세포 내외의 물질 수송의 근간을 제공합니다. 여기 그림이 보여주는 내막계 네트워크에서 소포체 ER에서 골지체를 거쳐 분비낭과 엔도솜으로 이어지는 막이동은 대체로 마이크로튜브린 미세소관에 의존합니다. 한편 바깥 물질 세포 내 유입이나 세포 내 물질 배출 등 세포막 주변에서 일어나는 막이동은 액틴에 의존합니다. 세포 바깥 물질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파고사이토시스 즉 식세포 작용이 있습니다. 면역계 세포가 세균을 잡아먹을 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피노사이토시스는 음세포 작용이라 합니다. 세포가 음료수 한 컵 들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수용체를 매개로 한 세포 내 유입 과정도 있습니다. 세균에 비해 한참 작은 리간드 분자에 해당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사실 세균도 식세포 작용으로 먹힐 때 세균 특이적인 면역 수용체의 결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납니다. 세균과 같이 커다란 덩어리를 세포 안으로 들이는 엄청 큰 작업입니다. 여러 물리적인 제약이 있으며 이를 넘어서기 위한 에너지 투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그림은 액틴 섬유가 막 바로 밑에서 자라나야 막을 밀어내는 힘이 생기며 그 힘이 막의 돌기를 만들고 그 돌기가 신장하여 큰 덩어리를 감쌉니다. 액틴 섬유 신장으로 생기는 힘이 세포막을 끊어 세균을 안으로 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막 공급이 내부로부터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액틴 섬유의 신장과 마이오신 작용으로
손항을 세포막으로 몰아가고 최종 세포막에 융합한 손항을 쥐어짬으로써 내용물을 내뿜게 합니다. 손항이 세포막 근처로 오기까지는 미세소관 담당이었습니다. 엑소솜은 세포간 신호 전달을 위해 세포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20 내지 120 나노미터 크기의 세포 박소포체입니다. 엑소솜 내부에는 DNA, mRNA, miRNA, 단백질 등이 있으며 다른 세포들과 융합하여 물질을 전달합니다. 최근 이를 이용하여 질병 진단, 약물 전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연구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포는 무엇인가를 뿜어내는 것은 세포의 일상입니다. 이는 내 몸에서 풍기는 채취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부고한 세포가 뿜어내는 엑소솜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자는 부고환을 통과하면서 운동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자는 부고한 세포가 만들어내는 작은 엑소솜을 흡수합니다. 그 엑소솜에는 한 개인의 건강 상태를 대표하는 생체 문자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한 개인의 심신 상태를 반영하는 후성 유전 표지로 작동하여 수정 후 초기 배아 발달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고한 세포의 엑소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